안녕하십니까. 아파트경톡의 김유수입니다. 최근에 주택 구입자금 부족금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서 P2P 대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P2P 대출이 대안처럼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물론 처음엔 다들 잘 모르셔서 상담 문의를 주시지만 실상 대출 한도나 금리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전 P2P 대출에 대해서 최근 바뀐 내용을 더 보완하고 P2P 대출에 대해 문의 주시고 고객분들께 상담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P2P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시청해 주세요. P2P 금융은 소수의 개인과 투자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피어-투-피어의 준말인 P2P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인데요.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차입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P2P 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각자가 차입자들의 담보력이라든가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직접 금융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P2P 플랫폼의 차입자들의 정보, 즉 투자 상품을 개시하기 전에 이 P2P 플랫폼 회사에서 자체 심사 내용을 거쳐서 올려놓죠. 오늘은 P2P 대출 중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P2P 대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P2P 대출의 차입자, 즉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죠. 이 대출자분과 그 대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입니다. P2P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대출이고, 어쨌거나 은행 가계대출 혹은 은행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이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8 내지는 9%대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이 금리는 사실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럼 왜 이 금리대의 상품을 이용하나? 은행에서 안 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사용하면 될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1, 2금융권에선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캐피탈 저축은행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시려면 가계대출 이용 후에 자금은 사업자금용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P2P 금융 혹은 대부업체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업체보다는 P2P 금융이 금리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접근하시긴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래도 금리가 아주 낮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현재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낮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겸직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추가 대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아닌 추가로 후순위 담보대출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로 이용하시는 게 바로 P2P 대출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 시 2금융권의 사업자금 대출은 안 되기 때문에 은행 가계대출과 함께 P2P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P2P 금융은 매매잔금, LTV 규제라든가 DSR 규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조건에서 부족금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런 경우 P2P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막혔던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높은 8 내지는 9%대의 투자 수익, 아무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겠죠. 예금이 아닌 투자니까요. 상가 투자나 월세 수익이 나오는 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시에 나오는 투자 수익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 9%대라고 한다면요. 이 투자 시에 나오는 투자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이런 경우 복리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실채권이 아니라 안전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여전히 인기가 높죠.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장점만 있냐? 물론 장점만 있진 않겠죠. P2P 금융의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선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자부터 설명을 해보죠. 차입자죠. 일단은 플랫폼 이용료 외에 부대 비용도 발생한다는 거. 우선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P2P 대출의 경우 어쨌든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2P 대출은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그 이용료가 금융사와 상품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보통 3% 정도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짧은 계약 기간, 보통 1년 연장할 때마다
플랫폼 이용료, 이 대출 약정 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 또한 플랫폼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년 정도로 약정하게 되죠. 물론 더 짧거나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환이 가능하다면 상환하시고 혹은 연장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연장할 때도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플랫폼 이용료가 P2P 금융사의 주 매출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 대출 실행 금액에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P2P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개인 혹은 기관 등의 법인 투자금을 대출자가 원하는 금액이 모여질 때까지 자금을 모아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바로바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당장 급한데 기다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P2P 금융회사에선 대부업체나 아니면 기관 투자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는 그렇게 많이 대출 금액으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대부업체가 뭔가 이용하기 꺼려져서 이 P2P 대출을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대부업체로부터 투자되는 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투자자에 대한 단점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 어쨌든 예금이 아니죠.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부동산 채권이든 사업 투자든 간에 엄연히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P2P 회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투자 기간 동안 투자 해지 및 자금 회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 투자자는 플랫폼에 공시된 P2P 투자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을 내리겠죠. 이 투자 상품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보통 투자 기간 동안 투자 해지 및 자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잘 보고 투자하셔야겠죠. 그리고 투자 한도의 규제입니다. 이 아무래도 새로운 금융이다 보니까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이 됐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일명 온투어법이라고 하죠. 이 P2P 금융의 등록 및 감독이 필요한 사항과 온투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사실은 온투어법은 주로 대부업체로 운영됐던 P2P 금융을 금융당국의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투자 한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출자 입장에서 P2P 대출은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은행 대출이 더 이상 어려운 고객분들, 자, 그리고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 중에서 이금융권 이용도 어려운 고객,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금 용도라든가 신용점수나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P2P 대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로 이용이 필요한 고객, 담보를 제공하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당연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마저도 규제가 심해서 대출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대부업을 사용하기엔 금리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대부업이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P2P 대출 중에서도 대부업체의 자금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혹은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전세 퇴거 자금 등이 이제 좀 막힌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전세 퇴거 자금용으로 한 3-4개월 단기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P2P 금융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차주분들 등 이런 이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여러 규제로 인해서 난감하셨던 분들께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는 대출 상품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한번 해볼게요. 신용 점수가 낮고 현재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용점수가 낮으면 진행이 어려울까요? 해당 물건지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이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분도 진행이 가능하고 가압류의 경우에는 해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물건지 내용을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대출 실행 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모두 투자 금액이 모집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P2P 회사에서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 등도 받고 있습니다. 물건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P2P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요? 믿을만한가요? 돈을 빌리는 대출자분들보단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분들이 더 불안하겠죠. 이 대출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P2P 회사들도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항상 아파트 금융톡은 언제나 고객분들을 위한 상담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2P 대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들어봤으면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대출도 습관입니다. 한 번쯤 더 고민해보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그럼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